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 EJ1, 2, 그 다음에 이 부분, EJ3.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프로님들도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원액 기약 그거 보고 오른쪽으로 할 것 같은 착시 요거 이해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스윙 레프트 개념하고도 똑같죠.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오죠. 클럽 헤드 다운 스트라이크 아크는 플레인 내부에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플레인 라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서 로 포인트로 도달할 때까지 다운 앤 아웃으로 이동하고 다시 플레인 라인 내에서 업 앤 인으로 간대요. 다운 앤 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업 앤 인으로 가면 손이 안으로 들어간 거, 스윙 레프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손이 다시 업 앤 인으로 가려면 양손 자체가 업 앤 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푸시가 되고 왼쪽이 이렇게 풀이 되는 움직임에서 다시 업 앤 인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크의 로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 임팩트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1시로 던져라, 2시로 던져라가 이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오해해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로 1시로 가려고 노력을 또 하죠. 그래서 임팩트가 발생한 후에도 클럽 헤드는 계속 로 포인트까지는 아웃 앤 다운으로 가야 된대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 그거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지만 플레인 라인 타겟을 넘지 않아야 된대요. 임팩트는 서클의 어느 지점에서도 방향을 제어하고는 같은 결과를 내는데, 열려 맞고 뭐 다쳐 맞을 수는 있지만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거 라인만 지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임팩트에서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에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맞는데 로 포인트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 EJ1, 2, 그 다음에 이 부분, EJ3.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비주얼 이퀴밸런츠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각적으로 동일하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떠나서 요 선이 뭐냐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겠죠. 여기 점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요 밑에 점이 뭐냐면 로 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여기에서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 포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럼 선을 두 개를 글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선을 이렇게 글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앵글 오브 어프로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선을 하나 더 이렇게 굴 수도 있겠죠. 이건 아크 오브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의 기하학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뭐였죠?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건 곡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곡선이지만, 골핑 머신에서 이제 원의 기하학에서 뭐냐면 이 곡선은 직선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도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의 움직임을 아크 오브 어프로치, 이 직선의 움직임을 앵글 오브 어프로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이 곡선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직선? 이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 이렇게 직선 유지하고 착살 던지기로 하면 난 직선으로 하지만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선과 이 직선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데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간다는 거를 홈 켈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프로님들도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자,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진정한 기하학적 플레인 라인은 클럽 헤드의 움직임 딜리버리 라인이래요. 진정한 요 기하학적인 플레인 라인은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서클의 움직임이 결국은 스윙을 만드는 거잖아요. 딜리버리 패스는 손을 안내를 하고 딜리버리 라인은 클럽 헤드와 오른 팔뚝을 안내한대요. 근데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 패스와 딜리버리 라인은 시각적으로 동일하대요. 손하고 오른 팔뚝하고 클럽 헤드는 같은 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 같을까요? 플라잉 웨지 구조로 따지면 오른 팔뚝, 샤프트, 프레셔 포인트 3번, 클럽 헤드는 동일한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였다. 내려올 때도 직선으로 움직이면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여지겠죠. 클럽 헤드 곡선의 움직임? 아크 오브 어프로치. 근데 저는 이거를 말이 어려워서 그냥 어프로치 아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프로치 아크는 어프로치 앵글, 요 직선, 앵글 오브 어프로치 앵글과 시각적으로 등가물로 동일하대요. 그래서 직선 어프로치 앵글은 임팩트 및 로 포인트를 통과하며 어프로치 아크와 동일하며 클럽 헤드 움직임을 대체할 수 있대요. 이게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의 움직임이 곡선을 제어한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그림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게 헤드예요, 헤드 움직임. 번역본 보시면 이거를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돌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것도 보이고. 자, 그래서 아크 오브 어프로치를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푸는 건데, 아크 오브 어프로치는 임팩트를 통한 클럽헤드의 잔상의 움직임의 곡선이래요. 그렇죠? 요 곡선,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포인트 라인으로 이동할 때 볼과 만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프로치 아크는 직선 어프로치 앵글과 시각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봐서는. 그래서 클럽 헤드는 어프로치 아크인 곡선으로 임팩트로 이동을 하지만 오른 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선의 움직임이 곡선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프로치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요렇게 직선을 요렇게 하나 더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냐면 앵글 오브 어프로치, 어프로치 앵글일 수도 있겠죠. 뒤에 요 부분. 요게 아크 오브 어프로치, 요게 앵글 오브 어프로치. 동일한 거잖아요. 앵글 오브 어프로치는 경사면이 기울어져 있어 이 딜리버리라는 오른쪽으로 향한대. 이렇게. 착시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플리어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하며 직선으로 보내는 느낌이 들어야 된대. 하지만 임팩트 전까지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야 되겠죠. 릴리스 구간부터 왼쪽이 비켜주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상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는 임팩트에서 로 포인트로 인사이드 아웃, 다운 플레인으로 통과하면서 곡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선이 곡선을 클럽 헤드 움직임을 제어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살 던지기 드리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지 내가 여기서 곡선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다 포기를 했어요. 요 파트. 저도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원의 기약 그거 보고 오른쪽으로 할 것 같은 착시 요거 이해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